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블랙웰과 루빈 2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팔겠다. 공격적인 또 파격적인 사업 목표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AI와 AMD는 데이터 센터 기준 6기가와트 규모를 채우는 AI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은 모두 TSMC를 거쳐서 생산을 하고 선단 공정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 선단 공정의 수요가 모두 TSMC에 모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선단 공정의 가격도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IT 소재 장비 섹터 담당하고 있는 김동관이라고 합니다. 2026년 연간 전망 자료 내용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작년과 이어서 저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 담당하시는 김선우 위원님과 밸류체인 담당하는 제가 합쳐서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파트는 저희 이제 반도체 특히나 중소형주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업종별로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어떤 투자 전략을 추천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심이지만 파운드리나 기술적으로 중요해진 이 패키징 영역까지 내년에 기대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이제 도식을 준비했고요. 소부장이라고 묶이는 영역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0개도 넘게 있다라고 보는데 관련해서 이제 업종을 조금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커버리지에 포함된 기업들을 좀 나눠보면 장비, 또 소재, 그리고 이 후공정에서 외주로 이 후공정 작업을 수행하는 오사트 이렇게 세 개로 좀 나눠서 봅니다. 보면 올해를 넘어서 내년을 넘어갈 때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이 반도체 산업은 내년에는 전반적인 호황기를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초부터 내년 말까지 갈수록 업황은 쭉 좋아지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상승의 기울기는 장비 업종이 내년 중순까지, 즉 상반기까지는 가장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반기까지는 장비 업종의 투자 선호도를 가장 높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소재나 또 오사트 같은 업종은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좋아지는 가운데 그 둘 가운데서는 오사트의 업황 개선 성장의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를 것이다 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체적인 반도체 장비 투자는 9%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에 조금 더 영향이 큰 이 메모리로 한정해서 보면 메모리 3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3사의 설비 투자 금액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3%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장비 투자가 9% 증가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를 이미 상회하는 수치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 13%의 캐펙스 증가에는 장비 투자도 있고 인프라 투자도 있습니다. 투자를 할 신규 공장에 건물도 깔고 밑에 유틸리티도 깔고 이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내년에 인프라 투자도 하지만 설비 투자의 비중이 올라갈 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13%보다도 더 가파르게 메모리의 장비 투자 금액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업체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비어있는 공간, 이 클린룸이라고 하죠. 클린룸 여유 공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규모 자체 그리고 증가율 자체는 삼성전자에서 조금 더 가파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회 9월과 10월을 거치면서 내년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했고요. 마이크론까지 포함해서 3사가 공통된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내년에는 메모리의 공급 부족이 극심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대응하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되고 여기서 가장 최선단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원C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걸 원감마라고 합니다. 원C와 원감마 디램의 비중이 확대된다. 27년 이후의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인프라 투자도 더욱더 가속화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년의 투자를 팹별로 저는 일정을 보면 삼성전자는 P4라는 평택의 4공장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거고요.
이게 삼성전자양 장비 업체들의 내년에 가장 큰 먹거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올해 11월에 M15X라는 이 청주에 있는 공장을 오픈하고요. 본격적으로 장비가 들어가면서 장비 업체들의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는 내년 연중으로 쭉 매출 인식 규모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장비 업체는 올해보다 내년이 실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전망이 되면서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9월과 10월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내년에 막상 투자를 하고 실적이 오르더라도 주가는 이미 올라 있으니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점에서 27년을 주목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회나 여러 공식 행사를 통해서 27년 5월에 오픈이 예상되는 용인 클러스터 이 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조도 하고 가속화도 하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7년에 투자가 대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삼성전자도 P4 이후에는 평택의 P5라는 신규 팹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P4보다 규모가 최소 50%는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최근에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한 것으로 고려할 때 바로 머지않아서 P4 다음인 P5 투자까지 27년에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주가가 좀 올랐지만 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 이익 성장이 전망되는 시점에는 지금의 주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는 D램과 낸드를 나눠서 봤을 때 신규 라인 투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P4와 M15X가 모두 D램을 투자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D램에서 신규 팹 투자가 메인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기존에 있던 공장에서 1A 나노 D램 가장 선단 제품인 1C로 전환하는 투자까지도 내년에 함께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D램향 장비 투자의 수혜 강도는 내년에 매우 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낸드가 최근에 여러 가지 AI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 등으로 초과 수요 상태에 직면하고 있지만 낸드는 과거의 사이클 피크 때도 마진율이 20%대 D램은 50%대 육박했던 거에 비하면 투자 대비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 관점에서는 D램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낸드는 수요 강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장비 투자는 신규 라인 투자보다는 전환 투자 중심으로 기존 라인에서 일부 장비는 그대로 쓰고 일부 장비만 교체하고 새로 발주하고 이런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되지만 D램보다는 강도가 좀 덜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낸드의 어떤 사이클 자체는 가격이 오르는 사이클은 더 연장될 수 있다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장비 업체 개별로 보면 일부 업체들은 이 선단 공정, 즉 원C나 원 감마 비중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원C D램으로 대응할 예정이죠.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메인인 마찬가지 HBM4를 1B D램으로 대응하지만 1C는 그 밖에 지금 또 쇼티지가 극심한 서버 D램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1C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저희는 이 1C와 1B의 비중을 합친 선단 공정 비중이 올해 말 기준으로는 40% 수준에서 내년 말에는 56%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비 업체들을 보면 선단 공정의 비중이 늘어났을 때 들어가는 장비 가짓수가 늘어나면서 고객사가 똑같은 규모로 투자를 해도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에게는 이 캐펙스 증가율 이상으로 실적 성장이 가능한 한 해가 내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종으로는 이제 소재가 있겠고요.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 D램 캐파를 보면 완만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투자를 늘리지만 공정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라인에서 생산되는 웨이퍼의 규모 자체가 좀 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웨이퍼 기준 캐파는 내년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 하이닉스는 좀 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D램 캐파가 예상됩니다. 소재 업체들, 대표적인 업체들을 보면 이 고객사들의 메모리 캐파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액도 오르고
관련해서 이제 이익 성장도 하는 그런 어떤 가동률과 실적이 연동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캐파가 확대되는 내년은 올해보다 실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의 디램랜드가 메인이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도 팹이 있고 여기서 소재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일부 소재 업체들 중에는 이 파운드리 향으로 전략 제품 혹은 신제품 등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올해 특히나 3분기를 넘어서부터 여러 가지 신규 수주들이 공시도 되고 언론 보도로도 예상되고 내년에 가동률이 상승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미국의 신규 라인을 또 투자도 할 예정이죠. 미국의 테일러 팹의 파운드리 라인을 투자할 예정이고 이 파운드리 향으로 소재 제품군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메모리에서 더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내년에 예상되는 하나의 소재 업종 관련된 이슈는 이 소재에서 특히 디램에서 많이 쓰이는 이 하프늄이라는 소재입니다. 디램에서 많이 쓰이는 이 하프늄은 특히나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일본에 있는 TCLC라는 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국내나 대만, 일본과 같은 주요 반도체 생산 지역에 이제 이 특허권을 다 등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TCLC의 합작사가 하이닉스에 공급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TCLC로부터 이 소재를 독점 공급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특허가 만료되는 게 내년 11월 말입니다. 11월 양산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특정 몇몇 소재 업체들은 이 공급망에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 내년 말쯤이 되겠죠. 그 관점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이슈가 소재 업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사트, 이 메모리의 후공정을 외주해주는 비즈니스 모델도 제가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쭉 좋아지는 가운데 그 가파르기는 소재보다도 조금 더 가파르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SK 하이닉스 중심으로는 이 고정비의 효율화, 두 번째로는 클린룸 공간, 즉 공간에 대한 효율화를 위해서 외주가 가능한 후공정 작업에 대해서는 외주로 최대한 돌리고 그렇게 확보된 여유 공간에 대해서 외주가 안 되고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선단 제품에 대한 전공정 혹은 후공정을 수행하려는 그런 기조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사트 자체는 이 메모리가 지금처럼 공급 부족,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인데 여기에 더해서 개별적인 고객사가 외주를 늘리려는 그런 트렌드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내년에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이 후공정 전체 시장 규모를 추산해 봤을 때 저희는 이게 외주로 나오는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여전히 위로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게 보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드리면 이 업종 가운데에서는 상반기까지는 장비 업종, 즉 이 캐펙스의 증가 그리고 27년까지의 투자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는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 이제 내년에 신규로 투자된 신규 팹들이 공급 증가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게 되면서 이 공급량과 실적이 연동되는 소재 업체들의 이 실적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요게 부각받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는 장비 업체, 또 하반기는 소재 업체, 그리고 오사트 같은 경우는 연중으로 계속 좋은 사업 환경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는 파운드리 후공정 관련된 얘기인데요. 9월 이후로 이 메모리 영역에서 극심한 쇼티지, 또 주가 상승 것들이 이어졌지만 내년에는 이 파운드리나 혹은 후공정에서도 하이엔드 제품군에서는 여기서도 쇼티지가 여전히 이어질 상황입니다. 내년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드디어 2나노대로 접어드는 시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파운드리에서 TSMC도 삼성전자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2나노로의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이 2나노가 양산되는 시기가 지금 또 AI 반도체 시장이 확장되는 시기와 이제 맞물렸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이 최신 공정을 채택하는 고객사의 수가
더 많아질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NTO라고 하는 이 신규 테이프 아웃이라는 이 수치는 이 해당 공정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된 제품의 수를 의미하는데요. 즉 초기 수요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2는 이미 준비되고 있던 과정에서부터 나오면 1년 차에 만들어야 될 제품, 출시 2년 차에 만들어야 될 제품의 수가 과거 대비해서 각각 2배 그리고 4배 더 많게 잡혀 있기 때문에 초기 수요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이고요. 이 배경에는 기존의 선단 공정을 많이 사가는 모바일 반도체, 애플이나 미디어텍 같은 고객사도 여전히 유지되는 가운데 과거에는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이 아니었던 이 빅테크 업체들까지도 채택을 가속화, 선단 공정을 더 이제 찾아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것들이 더 수요가 강하게 감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되면서 언론 보도상으로도 내년에도 AI 반도체 시장 강세가 굉장히 예상되는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엔비디아의 이 젠슨왕 CEO가 TSMC와 만나서 추가로 웨이퍼 공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보도가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지난 워싱턴에 있었던 이 GTC 행사에서 내년에는 이 GPU와 관련된 굉장히 파격적인 가이던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의 AI GPU죠. 호퍼가 생애 제품 수명주기 전체 동안 1000억 달러 판매했던 것에 비해서 블랙웰과 루빈 2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팔겠다. 공격적인 또 파격적인 사업 목표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와중에 오픈AI와 AMD는 데이터 센터 기준 6기가와트 규모를 채우는 이 AI 반도체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감지되든 AMD에서 감지가 되든 업체들은 모두 TSMC를 거쳐서 생산을 하고 선단 공정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 선단 공정의 수요가 모두 TSMC에 모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선단 공정의 가격도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상 때문에 TSMC의 실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TSMC가 지난 수년 동안 유지했던 가이던스 하나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 24년부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0% 중반대로 매출액이 성장할 거다라는 가이던스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요거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이던스의 공식적인 상향 조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 초에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AI 반도체 생산을 이제 주도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저희는 AI 관련된 반도체들의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GPU를 중국에 팔 수 있게 되든 아니면 지금처럼 못 팔게 되든 이것과 무관하게 미국이나 지금 판매가 가능한 지역들의 수요만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TSMC의 독점, 가격 인상이 계속 가속화가 되니 고객사들은 가능하면 두 번째 대안 업체인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대안으로서 언제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 이후로 여러 가지 신규 수주권들이 언론 보도 혹은 공시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1, 2, 3분기 가면서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자체적인 제품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제품이라든지 혹은 HBM4부터는 가장 아래쪽에 파운드리 기술, 파운드리 공정에서 만들어야 되는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생산, 신규 수주된 제품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샘플을 만드는 라인 가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의 신규 투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에서도 파운드리의 투자 관련된 장비 업체들 그리고 파운드리에 신규로 소재를 넣는 업체들,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후공정 작업을 대신해주는 이 외주 업체들까지도 내년에는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수년간 특히 AI 반도체 시장이 도래하면서 기술 고도화에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작용했던 게 이 첨단 패키징입니다. TSMC가 수주를 독식하고
고객사들과 거래를 끌어오는 데는 이 후공정 기술, 패키징 기술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나 GPU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2.5D 패키징이죠. TSMC의 이 코어스라는 기술은 과거에도 여기서 병목이 극심하게 걸려서 GPU의 공급 부족이 심화됐었는데 내년에도 올해 대비해서 증설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이제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TSMC는 여러 가지 팹 인수, 글로벌리 후공정을 외주해주는 업체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당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늘려가고 있다. 국내 밸류체인에서도 후공정과 관련된 어떤 부품이나 이제 후공정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에게는 내년에도 성장의 해가 될 것이다. 요거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메모리가 시황도 좋을 거고 투자도 하니 밸류체인도 좋을 거고 기대감들이 9월, 10월부터 주가에선 반영이 됐지만 내년에 접어들면 이 실적의 어떤 수혜 강도는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수 있을 것이고 내년으로 시점이 넘어가면 내후년까지 그 기대감은 연장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 대형주뿐만 아니라 이 밸류체인 업종에서도 내년에는 굉장히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한 해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상반기는 장비를 조금 더 선호하는, 또 하반기는 소재 업종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어떤 투자 전략까지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